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가 끝났는데요. 제가 또 1라운드 끝나고 막 도파민이 올라와가지고 베스트 11도 한번 뽑아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 주관적인 베스트 11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거는 정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반박시 여러분들의 말이 맞습니다. 마구마구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축진먹 예를 넣네. 추갈멋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기준은요, 제가 본 빅식스 5경기 했잖아요. 아스날과 맨유가 둘이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빅식스 소속의 선수만 기준으로 했습니다. 사실 빅식스 빼고 이번 라운드에서 되게 잘했던 선수 많아요. 노팅엄의 크리스 우드라든지 썬덜랜드의 데니얼 발라드, 그리고 팰리스의 애덤 와튼, 이런 선수들 잘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본 느낌을 말씀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시즌 전체로 베스트를 매기는 건 차라리 더 쉬워요. 왜냐면 38경기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하나로 모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1라운드짜리는 데이터가 좀 적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다는 거, 요것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키퍼입니다. 골키퍼는 다비드 라야입니다. 팀 무실점의 1등 공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정성이 진짜 높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라야한테 정면으로 향하는 슛이 많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골키퍼가 위치를 먼저 잘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슈팅하기 전에 골키퍼가 본인의 몸을 한 발짝, 두 발짝 이렇게 옮겨놓는 것만으로도 슈팅의 각도를 줄여놓을 수 있으니까 정면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슛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라야는 그런 것들을 되게 잘 했고요. 또 은베모의 헤더가 중간에 있었는데 땅에 찍히고 바운드돼서 오는 공이라 그렇게 막기 쉬운 공은 아니었는데 또 엄청나게 잘 박았잖아요. 그래서 안정성은 기본이고 슈퍼 세이브까지 보여줬던 골키퍼였다. 그리고 코너킥을 대처하는 그런 것도 좋고 약간 또 시간을 소비해주는 그런 능력, 또 적절한 킥 이런 것까지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저는 좀 똑똑한 선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스날의 높은 수비력의 핵심 선수, 물론 센터백들도 있겠지만 이 라야라는 최종 관문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라운드 너무 잘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레프트백입니다. 사실 레프트백은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막 독보적으로 잘했다 이런 느낌까지는 그 빅식스 선수 중엔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한 명 뽑자면 저는 칼라피오리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칼라피오리가 어쨌든 간 이제 승리를 만드는 득점을 했던 그런 선수잖아요. 그래서 칼라피오리를 또 선정해봤고, 칼라피오리가 아르테타가 원하는 그런 전술적인 역할들을 잘 수행해줬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1차 빌드업 시에 가운데로 개입하면서 이제 한 번에 속공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퀀스의 시작점이 되기도 했고요. 이날 또 맨유가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 앞쪽에서 막 에너지로 누르는 그런 것들을 그래도 칼라피오리가 있었기 때문에 좀 견디게 만들어줬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공 잡고 돌고 나서는 또 전진성이 있는 선수라서 아스날의 템포를 많이 올려줬다, 이렇게 느꼈고요. 수비적으로도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어서 저는 레프트백은 칼라피오리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골 들어갈 때 코너킥을 만들어낸 거에서 칼라피오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거든요. 압박받는 상황에서 브루노가 요로한테 줄 때 요로의 시야 뒤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그 공을 페널티 박스 안에서 끊었고 그 공격이 이어지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코너킥을 만드는데 또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라이트백입니다. 라이트백은 레니 요로입니다. 아니, 풀백을 골라야지 왜 센터백을 고르고 있음?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또 이번 라운드 라이트백이 엄청 뛰어난 선수까지는 없었고, 또 요로가 오른쪽 스토퍼로서 거의 터치라인까지 움직여서 플레이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시적 허용 같은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레니 요로 후방에서 되게 깔끔한 빌드업 수행했고요. 일단 공 잡고 있을 때도 급하게
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침착한 빌드업으로 여러 군데 돌리면서 상대 수비 끌어내는 것도 어느 정도 잘 해줬고, 또 아스날의 전방 압박 수준이 저는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요로가 잘 견뎌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패스 전개할 때도 우리 팀 선수가 어떻게 하면 쉽게 받을까를 생각하면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언급할 만하다. 그 다음에 공중볼 싸움에서도 요로가 좋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아스날이 그날 롱스로인을 준비해 왔는데, 롱스로인을 뭐 머리로 밀어내는 거라든지 그냥 생 롱킥 같은 것도 공중볼로 걷어내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수비 위치 선정, 이것도 언급할 만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수비 위치 선정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감각의 영역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되게 정신없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본능적으로 내가 어디 서 있어야 더 유리하게 수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요로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백 요로 골라봤습니다. 그 다음은 센터백입니다. 센터백 첫 번째 마테이스 더리우트입니다. 저는 뭐 수비 라인 여러 명이 있었지만 수비 라인 전체에서 개인 퍼포먼스로만 따졌을 때는 더리우트가 1등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수비력을 보여줬고요. 엄청나게 넓은 공간 커버력도 보여줬습니다. 백스리에서는 가운데 센터백이 양쪽 센터백의 공간을 커버해주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데, 더리우트가 그런 가운데 센터백의 제1임무를 아주 잘 수행해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컷백 루트 미리 가서 대기하는 게 예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 선수들이 하프 스페이스 뚫렸을 때 거기서 가운데로 컷백 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더리우트가 그 컷백 올 수 있는 각도를 잘 줄여줬기 때문에 또 맨유가 결정적인 기회는 허용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최종 수비수 역할에 아주 적합한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케레스도 되게 잘 묶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요케레스가 어느 정도 적응이 필요한 선수도 맞지만 그럼에도 1대1 수비에서 요케레스를 많이 힘들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센터백 두 번째, 맨체스터 시티의 존 스톤스입니다. 아주 뛰어난 전진성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고, 뭐 사실 스톤스는 트래블 시즌에 보여줬던 것처럼 미드필더라고 봐도 무방한 볼 관리와 패스 능력,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해요. 그러니까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스톤스가 맨체스터 시티의 방출 대상으로 막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주급도 높고 부상 비율도 높기 때문에. 근데 또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막 그런 의견들이 좀 옅어지더라고요. 좀 하는 거 보니까 남겨놔도 되지 않나?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 하지만 뭐 그렇게 마음이 들 정도로 울버햄튼전은 너무 좋았다고 볼 수 있고, 또 결정적인 태클 디펜스도 하나 있었거든요. 어쨌든간 맨시티가 대승을 하긴 했지만 이 추격골을 실점하면서 경기를 하는 거랑 무실점 상태로 계속 게임을 하는 거랑, 그거는 뭐 수비수도 그렇지만 공격수 마음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공격수들이 마음 놓고 공격을 할 수 있을 때 더 퍼포먼스가 나오기 때문에 스톤스라는 선수가 큰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싶고, 저는 프리미어리그에 건강하다면 삼형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건강한 제임스, 건강한 쇼, 건강한 스톤스입니다. 이 건강하다면 삼형제가 또 일단 이번 시즌까지는 아직 다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한 삼형제, 언제까지 또 삼형제가 유지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믿어봐도 될까요? 시티 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드필더입니다. 미드필더는 티자니 라인더르스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고요. 그냥 축구를 잘합니다. 맨시티가 4골을 넣었는데 그 중에 3골에 모두 관여를 했죠. 1골, 1개의 도움, 1개의 기점입니다. 특히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그 기점 패스는 정말 예술이에요. 말 그대로 시티가 원하던 그런 공격형 미드필더의 전형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골도 그냥 너무 간결하잖아요. 꽤 먼 거리에서 왼발로 다이렉트 마무리, 이런 것들 너무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라인더러스 확실히 저점과 고점이 모두 보장되는 선수다. 사실 이게 잘하는 선수예요. 근데 라인더러스가 기본기가 일단 너무 탄탄하다.
이런 것들을 느꼈고요. 또 뛰어난 창의성. 지금 기점 장면에서도 보여줬죠. 그러니까 고점도 보여준 경기가 울버햄튼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접 타격하는 능력까지 있다 보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시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선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공격수 첫 번째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니 미드필더 왜 한 명밖에 없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쭉 설명하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일단 공격수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테우스 쿠냐입니다. 쿠냐는 그냥 플레이 하나하나가 모두 유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득점은 없었지만 아스날의 압박을 빠져나가는데 정말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사실 쿠냐가 했던 탈압박들이 난이도가 진짜 높았거든요. 그래서 쿠냐 아니면은 저런 것들을 기존에 할 수 있는 선수가 맨유에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높은 탈압박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느꼈고요. 득점 없었지만 아스날의 압박을 푸는 1등 공신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두세 명의 압박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테크닉, 전진성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아주 든든한 영입이 됐고요. 결국에 쿠냐 같은 선수들도 득점 터지면 또 바짝 살아날 거잖아요. 그래서 득점이 언제 터질지가 중요한 선수 같습니다. 그 다음 공격수 두 번째 리버풀의 위고 에키티케입니다. 한 골과 한 개의 도움. 아주 산뜻한 데뷔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신감이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팰리스전부터 연속 득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개막전 같은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선제골을 넣고 시작하냐 뭐 무승부인 상태로 시작하냐 먹히고 시작하냐 그 심리 상태 자체가 아예 다르고 거기서 이제 게임을 그르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에키티케가 첫 골을 비교적 빠른 시간에 만들어줬다. 이런 것들은 경기 전체적으로 저는 분위기를 바꿔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플레이가 전체적으로 좀 간결한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공격수들이 이제 자기가 잘하지만 공 잡고 자꾸 뭘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뭐 템포 늦어져서 플레이가 계속 군더더기가 많아지고 그런 경기들이 반복되면서 주전에서 밀리고 그러면서 막 부진이 시작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에키티케는 그냥 자기가 옆에 선수가 있으면 일단 주고 계속 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장점은 부각하고 단점은 가려주는 그런 능력이라고 봤거든요. 저는 모든 선수들이 공을 뜨겁게 생각하는 팀이 되게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공이 뜨거우면 어떨까요? 빨리 자기 몸에서 좀 떨어뜨리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뭘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뜨거운 공을 계속 동료에게 돌린다 이런 느낌으로 갔을 때는 팀 자체가 되게 강력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에키티케는 공을 되게 뜨겁게 여겼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득점, 어시스트를 해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에키티케가 나이도 어린 편이고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걸 가정했을 때는 또 적응도도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히샬리송 예측하셨죠? 이날은 그냥 1000억짜리 공격수였던 것 같고 득점 타이밍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 득점 타이밍 그러니까 어려울 때 변수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진짜 팀 내 스타가 가진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경기에서는 히샬리송이 진짜 에이스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난이도 높은 득점을 또 선보였기 때문에 리그 베스트, 주간 베스트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샬리송한테 중요한 건 다음 경기에서도 이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 공격수 네 번째 오스카 밥입니다. 오스카 밥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쫀득했다고 느꼈습니다. 드리블 리듬이 좀 독특하고 유니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오스카 밥은 발바닥을 상당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드래그백이라고 하나요? 발바닥으로 공을 끌어당기는 그러면서 상대를 한번 앞으로 뺐다가 거기서 생긴 공간으로 쭉 치고 나가는 그런 능력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볼 방출 타이밍이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드리블을 계속 치니까 지금은 또 드리블을 칠 것 같을 때 또 발바깥으로 빼주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수비를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스카밥은 그 혼자만의 독특한 그 리듬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기대를 만들게 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패스 주고받는 플레이,
너무 좋았고요. 이 선수가 또 플레이메이킹 능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개 어시스트, 한 개 기점을 또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비뉴와 단순 실력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툴 자체는 조금 더 다양한 느낌이 있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 다음 공격수 5번째는 모하메드 쿠두스입니다. 역시 쿠두스 진짜 힘이 엄청 셉니다. 그리고 쫀득한 공 지키기도 가능하고요. 드리블에서 보여주는 순간 속도 역시 좋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리블과 왼발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선수. 사실 토트넘에서는 없잖아요. 쿨루셉스키가 있긴 하지만 냉정하게 쿨루셉스키는 드리블러 유형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공을 지키는 그런 능력이 더 높은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토트넘에서 독보적인 유형이라는 것도 저는 아주 좋은 포인트라고 보고요. 히샬리송과 쿠두스 서로의 적응을 돕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히샬리송은 득점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줬고 쿠두스는 또 어떻게 보면 히샬리송이 골을 잘 만들어줬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 올리면서 그래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베스트 11을 만들어 봤습니다. 뭐 포메이션으로 따지면은 4-1-5예요. 현실에서는 아예 안 쓸 포메이션이죠. 뭐 감독이 이렇게 포메이션 짜면은 욕을 엄청 많이 먹겠죠. 근데 사실 포메이션이 이상하긴 하지만 공격수들의 활약은 상대적으로 좋았던 주였고 미드필더에서 빅식스 중에 베스트로 딱 넣었을 때 모두가 납득할 만한 선수가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라운드에서는 미드필더들이 좀 잘해가지고 한 4-6-0 내지는 3-7-0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라운드들은 빅식스의 미드필더들은 완전 눈에 띄는 선수는 라인더러스 정도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공격수들의 데뷔전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근데 홀란드도 이번 라운드 잘했거든요. 2골 넣었는데 사실 홀란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저는 사실 홀란드는 이제 원래 그 잘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제 기준에는 조금 더 에키티케, 히샬리송 이런 선수들이 더 인상이 깊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반응 괜찮으면 또 다음 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댓글에 베스트 11 이렇게 적어주시면 또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